네, 안녕하세요. 저는 IDS 소속 석사과정 박준호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올리카 Efficient Structured Pruning of Large Language Models Without Retraining입니다. 해당 논문은 2025년 ICML에 퍼블리시 되었고, 오늘자 인용수는 4회입니다. 올리카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제목 그대로 LLM에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스트럭처드 프루닝 방식에 대한 논문이고, 재학습 없이도 기존 논문들 대비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준비했고, 인트로덕션으로 모티베이션, 그리고 컨트리뷰션 말씀드리고, 프로포즈 메소드로 프리리미나리스, 그리고 orthogonal decomposition for FHA, 그리고 pruning and linear calibration for FFN, 그리고 실험 결과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티베이션입니다. LLM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엣지 디바이스에서 효율적인 추론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문제가 요즘 있고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량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중에 프루닝은 성능 영향이 적은 파라미터를 제거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프루닝은 스퍼시티 스킴에 따라서 언스트럭처드, 세미 스트럭처드, 스트럭처드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오늘은 세미 스트럭처드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언스트럭처드 방식은 그림과 같이 가중치를 개별적으로 제거를 하는데 좀 규칙 없이 제거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드웨어에서 실제 추론 가속이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스트럭처드 프로닝은 이와 같이 위치의 중간 차원, 좀 규칙에 맞게 제거를 함으로써 GPU와 같은 하드웨어에서도 실제로 추론 가속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 정확도 보존, 그리고 실제 그 추론에 대한 트레이드오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언스트럭처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좀 높은 반면에 하드웨어 추론 가속이 잘 안 되는 단점이 있고, 스트럭처드는 추론 가속이 잘 되는 반면에 좀 성능이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럭처드 방식은 이런 성능 떨어지는 것을 그 재학습을 통해서 망가진 상관관계를 좀 회복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상당한 연산량과 데이터가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DISP LLM 같은 경우에는 라마 13빌리언 모델에 프로닝 적용하는데 A100 4대가 필요하게 되고, LLM 프루너, 롤업, 그리고 슬림 GPT 같은 논문들에서는 이 모델 성능 회복하는 데만 수만 개의 문장 데이터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리소스가 제한된 환경에서도 프로닝을 적용하기 매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고, 이를 모티베이션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요 컨트리뷰션은 일단 제약습 없는 효율적인 프로닝 기법 올리카 제안했다는 것이고, 크게 두 가지 컨트리뷰션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멀티-헤더 셀프 어텐션 MH 레이어의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 PC를 적용해서 제약습 없이도 가중치의 크기를 줄일 수 있었고, 베스트 오토고널 뉴럴 디컴포지션 베스트 OND를 통해서 이 PC 복잡도를 또 줄여서 행렬분해 속도도 크게 향상시켰다는 게 첫 번째 컨트리뷰션입니다. 두 번째는 피드포드 네트워크 FFN 레이어에 프로그램 적용을 하고 이 누적된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리니어 칼리브레이션을 추가를 했다는 게 두 번째 컨트리뷰션입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 사용량, 동작 시간, GPU 메모리 사용량을 효과적으로 줄였고, 표를 보면 기존에는 5만 개 정도 사용했다면 256개로 많이 줄였고, 실행 시간도 수시간에서 수분 내로 줄였고, 메모리 사용도 수십 기가에서 3기가 정도로 줄여서 상당히 효율적인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성능을 좀 달성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 전에, 어, 좀 기초 사항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코더 언리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인데, 일단 디코더 언리 트랜스포머는 LGA 트랜스포머 블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단일 트랜스포머 블럭은 연속되는 MHA 레이어 그리고 FFN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입력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엑셀이라고 하는 입력이 트랜스포머 블럭으로 들어오면
이 먼저 이 MHA 레이어를 거치게 되고 이 거친 결과와 레지듀어 패스가 더해져서 XMH라고 하는 새로운 피처가 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피처는 다음에 있는 FFN으로 입력이 되고 레지듀어까지 더해져서 XL 플러스 1 다음 그 피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XL은 L번째 트랜스포머 블록을 의미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L번째 입력으로부터 L 플러스 1번째 입력이 나오는 형태가 되고 이게 반복되는 게 트랜스포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XL은 N by D 형태의 크기 행렬인데 N 시퀀스 길이, D는 토큰, 피처의 차원 크기라고 할 수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MH와 FFN을 조금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MHA는 그 이퀘이션 2의 식 2로 표현할 수 있고 식 2에서 이 WQKV5는 각각 쿼리, 키, 밸류, 아웃풋, 가중치 행렬을 의미하고 이 MH가 아까 그 멀티 헤드인데 헤드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 I는 I번째 헤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표현할 수 있고 H는 헤드 개수, 뭐 DH는 헤드 차원의 크기고 이 둘은 곱했을 때 D가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FFN은 수식 3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WUWD는 FFN 레어의 업, 다운, 가중치행률을 의미하고요. 크기는 D by DFFN인데 DFFN은 FFN의 응액차원 크기입니다. 여기서 D와 DH 그리고 D와 DFFN은 모델에 따라서 달라지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고요. 모델에 따라 달라지는 스펙입니다. 라마 같은 일부 LLM은 좀 게이티드 구조의 FFN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WG라고 그러는 게이트 가중치 행렬을 또 추가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와 같이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다음으로 임포턴스 투커인데 프로닝의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가중치 판단 기준이고 그 가중치 판단 기준으로 이 중요도 점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간단한 방법은 그냥 가중치의 절대값인 크기를 사용하는 건데 그건 너무 나이브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어, 많이 사용, 많이 사용한다기보다는 조금 고도화된 방법으로 완다가 있는데, 완다는 특정 가중치의 중요도 아까 특정 가중치의 중요도를 이 중요도 크기와 입력 행렬 x의 열 벡터, 이 i번째 열 벡터를 의미하는 건데, 그 열 벡터의 L2 놈, 이 두 값을 곱해서 중요도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이제 특정 뉴런에 대한 중요도를 이 가중치 중요도의 합으로 설정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뉴런이 여러 가중치가 연결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연결된 모든 가중치 중요도의 합으로 뉴런에 대한 중요도를 어,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MH 레이어에서는 아까 보셨듯이 수식상으로는 이 WQK와 WQ, WK가 곱해진 형태, WV, WO가 곱해진 형태를 가집니다. 수익상에서. 그래서 가중치 행렬이 행렬곱 형태를 좀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식 7과 같이 WQK, WVO로 묶어서 이들을 하나 행렬로 좀 간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WVO 행렬에 싱귤러 밸리 디컴포지션 SVD를 적용을 해서 두 개의 행렬로 분해를 하게 되고요. WVO는 이제 U, 시그마 VT라고 하는 이렇게 방식으로 분해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U와 V는 좀 직교 행렬, 시그마는 어, 싱글러 밸류 특이값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중치 WV 햇은 U 시그마 곱해진 형태, 어, WO 햇은 V 이렇게 분해를 하게 되는 게 SVD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행렬을 직교 성분 UV로 해서 분해하는 방식을 이 논문에서는 오르소고날 뉴럴 디컴포지션 OND라고 부르게 됐고요. 새롭게 생성된 이 WV 햇, WO 햇 가중치 행렬에 아까 뉴런의 중요도
이 중요도 수식을 적용을 해서 뉴런의 중요도를 측정하고 중요도가 낮은 뉴런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만약에 5개의 뉴런이 있었다면 어, 중요한 2개만 남기고 3개를 제거를 함으로써 프루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패스트 ON인데요. WVO에 SVD를 적용을 하면 이 시간 복잡도가 빅 O의 D 세제곱, 횡령 크기가 D 바이 D이기 때문에 빅 O의 D 세제곱이 걸리게 되고 각 헤드별로 적용을 하게 돼서 시간 복잡도는 빅 O의 H 곱하기 D 세제곱으로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핑계푸어를 통해서 WV, WO 사이에 특이가 분포가 유사함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WQK도 마찬가지고요. 이를 통해서 WV와 WO 중에 하나에만 SVD를 적용을 해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WO의 행렬에 이 싱글라 밸류 디컴포지션 SVD 적용을 하고 두 행렬을 분해를 하는데 아까 비슷한 흐름으로 좀 보면 WO의 SVD 적용해서 U 시그마 VT로 분해를 하고 WV 해세는 WV의 U를 곱한 형태, WO 햇은 남아있는 시그마 V를 곱한 형태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WO의 크기가 D 곱하기 D 나누기 H이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가 B5에 D세제곱 나누기 H제곱으로 줄게 되고 헤드에도 각각 적용하기 때문에 H를 곱해도 시간 복잡도가 D세제곱 나누기 H라서 시간을 H제곱배로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FFM 프로닝입니다. 음, FF는 일단 사실 프로닝 자체는 특별한 방법이 없고 그냥 앞서 얘기했던 이 뉴런의 중요도 식을 통해서 중요도 측정하고 중요도 낮은 뉴런 제거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렇게 많은 뉴런이 있는데 중요한 뉴런만 남겨서 프로닝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라마 같은 경우에는 아까 WG 게이트 가중치가 추가가 되는데 18과 같이 요 WG에 대한 중요도가 추가가 돼서 식이 수정이 되고요.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리니어 컬리브레이션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이 프로닝을 적용을 하게 되면, 스트럭처 프로닝 적용하면 출력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정할 필요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제 제공한 방식이 리니어 컬리브레이션이고, 수식이 좀 많은데, 아래가. 일단, 19와 같이 프로닝 적용된 FFN L, L번째 FFN의 FFN L 햇에 대해서 레지듀어 에러를 보정하는 요 XL, WL 햇 항을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요 레지듀어 에러는 식10과 같이 FFN 그리고 FFN 햇 뺀 거, 요 차이로 이제 레지듀어 에러를 설정을 해주게 되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 에러와 새로 보정하는 항이 비슷해져야 되기 때문에 음, 이 수식 11과 같이 R이 이렇게 수식을 세우게 되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제 에러와 에러 보장하는 항 사이의 차이가 최소가 되는 이 W를 찾겠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W에 리지 규제를 추가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리지 리그레이션 프로블럼을 정의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문제를 정의를 하게 되면 사실 크러스트 폼 솔루션으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식10이고 그래서 W 해을 바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로우 랭크 어프록시메이션인데요. 이 리니어 컬리브레이션을 통해서 W 해을 구했지만 이 W 햇의 크기가 D 바이 D로 굉장히 큰 행렬이 추가가 되고 이 행렬을 저장해야 됩니다. 상당한 메모리 오버헤드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 D가 4096이기 때문에 4096 곱하기 4096이 한 67 밀리언 개라서 상당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 W햇에 SVD 적용을 해서 특이값이 높은 성분만 남겨서 이제 로우 랭크로 근사를 하게 되고요. 식을 보면 똑같이 아까 계속 적용했던 대로 U, 시그마 VT로 분해가 되는데 특이값이 높은 것만 남겨서 UR, 시그마 R, VR로 이제 근사를 하게 되고요.
W1 햇은 UR 시그마 R 성분만 남고 W2 햇은 VR만 해서 음, 최종적으로 W 햇이 W1 햇 그리고 W 햇 요렇게 2 햇의 곱으로 표현되게끔 이제 근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 D개 W 햇을 그 SVD를 적용을 하면 특이값이 D개가 나오는데 그중에 상위 R개만 남기게 되고 이 논문에서는 R은 D의 3% 정도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W1 햇, W2 햇은 W 햇의 6% 수준, 3% 두 개이기 때문에 6% 수준이 되고 이는 사실 전체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소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어 셀렉션입니다. 요 피겨 6 그림을 보시면 여기 아래가 이제 그 리니어 칼리브레이션 적용한 FFN 레어의 개수인데 이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PPL은 성능입니다. 퍼플렉티 성능인데 낮을수록 좋은데 이 리니어 칼리브레이션이 적용된 FFN 레어의 개수가 늘수록 성능이 좀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그렇게 크게 줄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리니어 칼리브레이션 많이 적용할수록 좋다기보다는 이 적용하기 좋은 적절한 레이어를 찾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계속 얘기했듯이 이 리지듀어 에러가 선형적으로 회복 가능한 레이어를 선택하는 것이 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판단하기 위해서 이 Multiple Correlation Coefficient MC2를 기반으로 한 선형 상호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 제안을 했고요. 이를 RxE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식상으로는 지금 리퀘이션 7에 14, 15번 수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2가 R2의 i번째 열 벡터를 의미하고 음, 이 프로닝 전후 열 벡터에 대한 프로닝 전후 간의 이 수식 자체가 피어슨 상관관계인데 피어슨 상관관계를 통해서 구한 R2들을 평균 낸 게 바로 RxE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RxE가 높을수록 X와 R2 사이에 선형관계가 강하게 되고 더 좋은 W를 구할 수 있어서 교정 효과가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겨 6의 B는 모델의 맨 앞과 뒤쪽 레어, 그리고 중간에 한두 곳 정도에서 X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이고, 이 실제 논문에서는 이제 레어 개수는 모델 크기 고려해서 6개, 12개, 16개 중에서 결정하게 하고, 음, 이렇게 Rx를 구한 것 중에서 높은 레어들을 선택해서 리니어 컬리브레이션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제 실험 결과입니다. 여기 실험 세팅인데, 모델은 라마 7빌리언, 13빌리언, 그리고 라마2 7빌리언, 피코나 7빌리언에서 적용을 했고, PPL, 퍼플렉스티, 위키텍스트에서 구했고, 제로샷 정확도를 풀큐, 피카, 헬러 수학, 위노그란데, 아크 이지, 아크 챌린지, 오픈 QA에 대해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칼리브레이션 샘플은 불코퍼스 알파카에서 256개 문장 무작위로 추출했고, 문장은 128개 토큰으로 트렁케이트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으로 비교했던 논문들을 가져왔는데, 뭐, 파인튜닝한 논문들 있고, 그렇지 않은 논문들, 요즘 로랍이, 음, 이 올리카 이전의 소타 논문입니다. 그래서 좀 성능을 확인을 해보면 일단 라마 7빌리언, 라마 13빌리언이 있는데 다양한 스파시티에서 대체적으로 성능이 좀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롤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줄이 쳐져 있는데 그 다른 기존 논문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논문인데 이 논문보다도 PPL 상으로는 좀 더 좋은 수치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마 13빌리언의 같은 경우에도 뭐 20% 스파스티에서만 했지만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고 수치상으로는 라마 7빌리언보다 조금 더 좋아서 스케빌리티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논문에서 언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라마2 7빌리언 그리고 비쿠나 7빌리언인데 라마2 7빌리언 30%,
스파시티 그리고 비코나 7빌리언 20% 스파시티에서도 아까와 같은 가장 낮은 PPL, 가장 높은 어큐러시를 달성하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앞 페이지, 그리고 이번 페이지를 실험 결과를 통해서 올리카는 다양한 모델, 다양한 벤치마크에서도 파인 튜닝 없이 다른 프로그래밍 기법보다 좋은 성능을 달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프루닝한 모델의 이제 추론 비용에 대한 내용인데, 다양한 스파시티에서 어떻게 그 추론 비용을 비교한 표입니다. 그래서 스파시티 레티오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파라미터 양,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 비례하게 감소하고 있고, 또 맥 연산량, 그리고 추론 지연 시간도 비례하여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충분히 추론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이고요. 다음으로 이 제한하는 그 모듈들의 효과를 좀 확인하는 표인데, 기존 기법들 뭐 SVD, 또 AWSVD 완다가 있는데, SVD는 그냥 각각 행렬에 SVD 적용한 거고, AWSVD는 입력 피치의 크기를 곱한 후에 SVD 적용한 거고, 완다는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중요도 판단해서 뉴런 바로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 세 가지 방식과 비교를 했을 때, 페스티브엔디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고요. 리니어 컬리브레이션은 일단 그 모든 방법에서 without linear calibration, linear calibration을 해서 이 네 가지 방법 모두의 리니어 칼리브레이션을 쉽게 붙일 수 있는 호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전반적으로 붙였을 때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패스트 OND 그리고 리니어 칼리브레이션이 성능이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샘플 이피셔시인데 피겨 7A에서는 시퀀스 길이를 128로 고정하고 칼리브레이션 샘플 개수를 8에서 2048로 변화하며 성능 측정했고 피겨 7B는 반대로 칼리브레이션 샘플을 128로 고정하고 시퀀스 길이를 8부터 2048로 변화하며 성능 측정했는데 그래프를 보면은 이 칼리브레이션 데이터 양은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시퀀스 길이는 128로 그리고 칼리브레이션 샘플의 개수는 256개로 고정하여 실험했다고 했고요. 런타임 어널리시스를 했는데 일단 기본 OND와 패스트 OND 실행 시간 비교를 했는데 기본 OND는 2910초로 한 45분 정도 걸리고요. 패스트 OND는 413초로 7분 정도 걸려서 실행 시간이 상당히 단축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성능은 PPL OND가 약간 좋고 어큐리시 성능은 패스트 OND가 약간 좋은데 실행 시간 고려하면 차이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논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OND가 좋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올리카는 효율적인 LLM 스트럭처 프로닝 기법을 제안했고요. 첫 번째로 orthogonal neural decomposition으로 효율적인 행렬 분해 기법 제안했고, MHL의 가중치 행렬 곱을 하나 행렬로 간주하고 PC를 통해서 중요 정보만 추출해서 가중치 압축했고요. 복잡도 줄인 패스트 OND를 통해서 시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리니어 컬래버레이션을 적용했는데 효율적인 레지듀어 에러 보전 기법이고 클러스터 폼 리치 리그레션 솔루션을 구하고 SVT 통해서 로우 랭크 행렬로 근사했고요. 리니어 컬래버레이션 보정 효과를 표현한 지표를 새로 제안을 했고 이에 따라서 적절한 레이어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효율적인 제약습 없이 GPU, 메모리 사용량, 시행 시간을 크게 줄이면서도 다른 기법들에 비해서 좋은 성능을 달성을 했다고 언급하면서 논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